지금 보시는 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이 검찰 조사를 받는 영상입니다.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합니다. JTBC가 동영상 플랫폼 웨이브의 악인 취재기를 통해 공개한 이 영상을 놓고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렬 PD입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일정한 간격으로 뒤따라가던 남성.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참히 폭행해 실신하게 한 돌려차기남 이모 씨입니다. 애초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진술을 이어갑니다. 스쳐 지나갔을 때 당신 분명히 여자인 것도 알아, 여성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알았습니다. 그때 여성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담당 검사는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피해를 때려봤기 때문이라는 것이 피해자 주장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게 맞는 줄 알아요? 심하게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 진술도 마찬가지. 본인이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본인이 그 정도로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다시 정신 바로 잡아요. 다시 오셔가지고 본인 이 사람 물건 다 주워가요, 피해자니까. 이게 어떻게 초리 피해 사람을 행동을 했어요? 이 씨가 특정 질문에만 구체적으로 진술하자 날선 추궁이 잇따릅니다. 공권 범행 이후에 피의자는 부산 살인 사건, 부산 강간 치상 사건 등을 검색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맞죠? 왜 검색하셨어요? 그렇게 한 알고리즘 쓰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시험생활 기억이 잘 안 하시나요? 왜 선택적으로 진술하시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겁이나 깨우기 위해 CCTV 사각지대로 옮겼다는 이 씨의 해명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자백 취지 진술로 이끌어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죽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했었던 것을 보이는데 어때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황당한 진술마다 추궁이 이어지자 돌연 죄송하다는 이 씨.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본인에게 죄송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검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검사에게 사과하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런 범죄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게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대놓고 보복하겠다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직후 피해자가 한 말입니다. 가해자가 20년 실형을 산 뒤에 출소해도 50대 찾아와서 해코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사간 집 주소까지 외우고 있었다는 게 구치소 동기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죠. 직접 쓴 반성문에서도 피해자란 이유로 다 들어주는 거냐 이렇게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최근 또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아내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나는 발차기 한 대마다 2년씩 형이 늘어났다면서 억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성폭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귀가 중인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돌려차기남 이모 씨입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만 16개에 달합니다. 한 반성문에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함께 수감됐던 사람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정당국은 본격 조사에 나섰고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형량을 이른바 맷값으로 말한 것은 물론 형님 저는 12년이나 받았습니다. 6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피해자한테 너무 심하게 했잖아 라고 하자 형님도 자기망상 합리화가 너무 심하시네요 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도 일삼았습니다. 미역캔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을 떨고 있습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항소재판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릴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론화 안 되었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발언들은 이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검찰은 해당 조사 내용을 넘겨받아 이 씨를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 JTBC 이호준입니다. 가해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10대 때부터 전과 18범에 10년 이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죠. 우리나라에는 사형자가 없고 이런 흉악범들도 결국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웃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억울하게 몇십 년을 갇혀 있은들 더 끔찍한 괴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엄벌과 함께 고강도로 심리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결과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제가 죽으면 이 수준이 없어지는 겁니까? 사형은 없습니다. 한만큼 책임지는 거지 제가 사형 불가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법정에서 보는 모습들, 그리고 조서로 보는 모습들은 너무 드라이하고 또 냉철하지만 사실 뜨거운 이야기들이 오가고 또 물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범죄자가 얼마나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또는 이용하기도 하는지 우리가 직접 보는 것, 시청자들이 봄으로써 또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을 피해자가 혼자 짊어지고 왔겠구나. 그러니까 수사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초동 수사를 더 꼼꼼하게 하고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봤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폭행 관련해서는 초동 수사를 했더라면 더 쉽게 이 강간 혐의를 잡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피해자가 이제 그런 주장을 안 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어쨌거나 의식이 없었고 피해자는 이제 전과 18범에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제 수사를 했었던 거고, 나중에 청바지 안쪽에서 결국에 재판부가 요청을 해서 나왔는데 그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판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건 다 전부 다 간접 증거거든요. 직접 증거가 아니에요. 그걸 믿고 안 믿고는 판사의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거죠. 다 근데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